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월 10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통 터지고 억울해서 잠 못 잘 사람 많겠다. 빡침이 밀려옵니다. 빡침, 연타주의.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은행한테 한번 뒤였을 거예요. 이제는 또 건설사한테 한번 뒤통수 맞을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약홈 오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1주택자 처분 의무 폐지, 기존 주택 처분 서약한 사람, 이 사람들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이점이 있었어요. 청약에서 엄청난 이점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처분 주택 서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처분 의무를 해지할 예정입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 청약에서 떨어졌던 사람들 일단 한번 억울할 것이고, 그리고 청약에서 당첨되고 기존 주택 처분이 안 되어서 입주를 못했던 사람들, 열쇠 못 받았죠. 기존 주택 처분 매매 계약서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그래서 울매 겨자 먹기로 엄청 싼 가격에, 시장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던졌던 사람들 정말 억울해서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거 한번 빡침이 몰려왔어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사람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230가구 특별공급 모집에 3가구가 청약했어요. 야, 이거 건설사하고 시행사하고 관련된 사람들 허수로라도 숫자 집어넣으면 3개보다는 더 나오겠어요. 안 넣는단 말이죠. 안 넣는단 말입니다. 이 상태로 미분양 진행되면 숫자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빡치는 거 현장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주간 브리핑 부산 방송에서 올려드렸었는데, 규제 풀자 하락폭 주춤, 지난주에 이슈였죠. 1월 5일자로 규제 해제, 1월 3일자로 규제 해제 뉴스가 떴어요. 그리고 곧바로 연이어서 뉴스들, 아주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옵니다. 어디? SBS, 태영건설 연결되시죠? 자, 규제 하나책 드디어 약발. 1월 5일자 뉴스입니다. 1월 5일자 주간 실거래 지수로 뉴스를 다 모두 다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규제 하나 약발 들었다, 낙폭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낙폭 축소, 아주 희망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12월 26일자 왼쪽, 그리고 1월 2일자 오른쪽. 자, 요거 제가 날짜를 매번 말씀드리죠. 1월 2일자 이상하다는 느낌 딱 드시죠? 분명히 낙폭이 다 줄었는 거 맞아요. 맞아요. 전주 대비 한 0.1에서 0.2 정도 낙폭이 줄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규제 해제 발표 언제 났나요? 1월 3일에 났어요. 1월 3일에. 그리고 주간 실거래 지수는 1월 5일에, 요거는 보도자료로 뿌려집니다. 그럼 이 보도자료가 뿌려지는 이 자료는 언제 만들어지냐? 1월 2일에 만들어져요. 규제 해제는 언제? 1월 3일에 발표했어요. 주간 실거래지수는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1월 2일에 만들어져요. 제가 여기 국토부 여기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1월 5일날 자료가 발표가 되던데요. 근데 기준 일자는 1월 2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월 2일자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니까 12월 27일부터 1월 2일까지, 예, 그때 일주일간의 자료가 모였던 것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규제는 해제는 1월 3일이었어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규제 해제하고 나니까 하락한다고, 그거 봐라, 주간 실거래 지수 하락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자료는 1월 2일의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국토부 보도자료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죄송합니다. 국토부 아니고 한국부동산은 1월 1주차 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1월 2일날 조사 다 했는 거예요. 그리고 1월 5일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다시 신문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야, 이거 완전 개사기꾼이네. 정말 그냥 사기꾼이라는 말도 진짜 아까울 정도 그런 언론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더라. 어제 김어준 뉴스 공장 여기 나왔을 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어요. 언론이 건설 재벌이 언론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유리한 것을 이야기한다. 아마 그 이야기 한번 쭉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말씀하십니다. 야, 미분양 주택 정부가 사줘라. 이야기도 유시민 작가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거 대통령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밑에 뭐 국토부 장관을 시켜서 누가 하든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앞장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27조라는 돈이 얼마나 별거 아닌 돈이냐면은, 한 집당 4억씩 잡아서, 6만 가구, 지금 현재 미분양 6만 가구 정도 있거든요. 그거 매입하면은 24조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날아가요. 근데 이거 사주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23년에는 25만 정도 가구 분양이래요. 25만 가구. 25만 가구 정도 분양하면은 미분양 물량이 얼마나 나올 것 같나요? 제가 봤을 땐 절반 이상 나옵니다. 그럼 정부가 또 사줄 건가요? 이거 진짜 이 사주는 순간 조금 분양을 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미뤘던 그런 사업장들도 뒤늦게 막 공급 막 때려부을 거예요. 그 사달라 할 거예요. 그럼 정부는 또 일관성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전국에 있는 미분양 가구 그때도 많이 사줬어요. 그때 10조 안 되는 돈을 투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입하려고 하지만 그때 대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27조 투입해도 제 역할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자, 한 7만 가구 정도 되는 미분양 물량이 16만 가구로 부쩍 뛰어 올라 버립니다. 2년 사이에 그렇게 뛰어 오르죠. 지금 미분양 물량 한 5, 6만 개 정도 되는 상태에서 여기서 10만 개 정도 추가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올해 25만 개 공급하게 되면 이 정도 이거 일도 아니에요. 이때만큼 뚫고 올라가요. 야, 대구에 미분양 물량 해소되자마자 대구 가격 올랐잖아. 예전에 그랬어요. 2010년경부터 2011년, 10년, 11년 넘어가던 이 무렵부터 대구는 가격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는 순환매나 이런 여러 가지 지역별로 뚫고 올라가는 일이 양상이 달랐거든요. 이 수도권은 2014년까지도 2013년, 2014년까지도 매매 가격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어요. 이때 박근혜 정부 영향으로 지방광역시, 특히 대구가 많이 곽강받던 시절, 그 이후에 다시 대대강 이야기까지 나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역별로 순환매가 지금 힘들어지는 시장이에요. 대구 낙폭 컸죠? 세종 낙폭 컸죠? 여러 지역들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수도권 하락 맞닥뜨리게 되니까 대구와 유사하게 30% 혹은 40% 하락하는 거래가 같이 나와요. 지금 순환매 장세가 저는 힘들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거 힘들 거다. 지금 미분양 물량 지금 5, 6만 개 이거 소화시켜 내준다고 해서 이 건설사를 못 이겨낸다. 연도별 입주 물량 또 다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도 방송이 길어지네요. 연도별 입주 물량 보면은 인천 작년에 이미 4만 세대, 2022년도에 4만 세대 이상의 입주를 겪었어요. 올해도 4만 세대 이상이죠. 인천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이 2억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 나왔죠. 올해 현재 인천은 진행형이에요. 2024년도 이제 거의 입주 물량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무렵인데요. 대구는 이제 작년에 인천 같은 모습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럼 작년에 인천은 어땠느냐? 엄청난 월세 물량을 소진시켜줬어요. 여기는 그래도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거든요. 올해도 여전히 요 모습 잠깐만 기억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인천 전세 거래량 요거 1월 첫째 주 자료거든요. 전세 거래량보다 월세 거래가 2배나 많은 형태. 그리고 작년에는 월세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형태. 오죽하면 이 전월세 비율이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더 많은 이런 시기를 겪었어요. 대구도 엄청나게 월세를 소진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대구는 그만한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인구 1000만으로 한산시 공급량 보시면은 대구가 계속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 해 두 해 누적됐던 게 아니에요. 2019년도 요때 입주 물량이 반짝 적었지. 대구 빨간선입니다. 19년도 요때 반짝 물량이 적었지. 20년 초과 공급, 21년 초과 공급, 2023년 마이 초과 공급, 2024년도 초과 공급, 아마 2025년도 초과 공급 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초과 공급들이 과거에는 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던 게 가구수 늘어나고 인구수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소화시켜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 인구 1000만을 했을 때 인구 늘어나는 인천 소화 가능합니다. 인구 많이 줄어들고 있는 대구,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산, 점점 힘든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 전월세 물량, 그리고 기타 거래량 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매도 물량 3670건, 전년 말 대비 줄어든 모습, 줄어든 추세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다른 지역은 또 일부 늘어난 지역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대구 전세 물량 12,057건, 전년 말보다 지금 전세 매물은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 1월 말쯤 되면 12,300건 정도, 거의 뭐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움직일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시절이 있었죠. 2020년 가을에 전세 물량이 1,400개 있었어요. 이젠 뒤에 1,400개나 이런 단위는 그냥 꼬타리로 그냥 떼버리고 앞에 만이 붙냐 2만이 붙냐 이런 차이로 이런 시절로 가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 7,757건, 전년 말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전체 임대 물량도 전년 말보다 22년 말보다 많은 상태. 오늘 거래량 45건. 근데 놀라운 모습은 12월 달의 거래량이에요. 아직 거래 신고 일수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래량 폭발을 보여주더라.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아니더라. LH발. 지금 현재 1월의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었어요. 요 한 주 주간 거래량을 1년 전 상태와도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많지 않았어요. 1년 전보다도 거래량이 더 안 좋았다. 그럼 1년 전에 1월 달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을 거예요. 왜냐? 갑자기 700건대의 거래량으로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22년 1월 달이. 21년 1월 달에는 1928건이고 연말로 가면서 뭐 900건대, 1000건의 거래량이 무너졌지만 그 거래량이 700건대로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는데, 근데 지금 23년 1월의 거래량은 22년 1월의 거래량보다 더 적은 흐름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산 리더 제니스 53평형 고점 대비 한 24% 정도 빠져서 15억 5천. 같은 평형 전세 가격이 15억까지도 갔었던 것이 최근 전세 가격 5억 2천으로 떨어졌어요. 그 말인즉슨 매매 가격도 영향 미칠 수밖에 없겠죠. 범어 쌍용예가 44평형 고점 대비 30% 이상, 40%는 안 되고 한 35% 정도 빠졌나요? 요즘에 다른 사이트들이 몇 퍼센트 빠졌는지 잘 계산해 놓은 것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야, 이게 44평형이 10억이 무너졌어? 전세 가격이 7억 5천까지 갔으면 한창 때 매매 가격 14억 6천 수긍할 수 있어. 지금 전세 가격 5억 9천까지 내려왔어요. 매매 가격 9억 5천, 조금 더 많이 빠진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11,300 그린코야드 33평형 가격이 8억 7천. 마찬가지로 범어 쌍용예가와 11,300 그린코야드 파크 비슷한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한 14억까지 갔던 것이 9억대로 떨어졌다. 야, 무섭습니다. 이런 거 보면 14억까지 많이 오른 것이 많이 떨어진다. 예전에 영상에서 다뤄드렸을 때도 똘똘한 한 채의 함정이라고 제가 영상을 한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이 무서운 현상인지. 근데 이렇게 두드려 맞는 사람도 굉장히 아프지만 똘똘한 한 채로 여론몰이에 몰려서 야, 그것이 정답이냐 이렇게 몰려갔던 사람들, 몰려다녔던 사람들, 언젠가 마지막 한 번은 외통수에 걸리게 되더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마찬가지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일 곤란을 겪고 있는데 아이고,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 34평형 가격 4억 7천, 얘도 13억 6천까지 갔었어요. 전부 다 마찬가지,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12월 달에 있었는데 부양책발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롯데캐슬 33평형 가격 30% 가까이 하락했고요. 골드캐슬 4단지 30% 정도 29평형 하락해서 4억 7천. CG 높은 가격대는 거의 다 수성구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대신 센트럴 자이 4억 초반으로 내려오는 모습. 야, 대신 센트럴 자이 다시 한번 다녀와 봐야 되겠습니다. 고산 노벤타운 가격, 오래된 곳 가격 4억. 대구 월베 2차 아이파크 3억 9,500. 7억 2천까지 7자가 3자로 바뀌었다. 7자가 3자로 바뀌었다. 이 반토막 느낌 나잖아요. 40% 이상 빠진 모습. 거의 50%는 아니지만 거의 매물이 3.5억까지도 제가 나와 있는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3.5억이나 6억 매물이 나왔다면 정말 대구에서는 만촌, 삼전, 그린코야 이런 건 택도 없이 높았던 가격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는 가격이 실제로
6억 중후반까지 형성되었던 걸로 생각하면 와, 실질적인 느낌의 반토막, 거의 세종시에 하락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분양가를 생각해 보면 2.7억 정도, 분양가 한 2.7억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랬던 것이 막 2배, 3배 올랐다고 생각해 보면 전국적으로 겪는 현상의 좀 대표 주자구나.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심역 고롱하는 채 25% 정도 하락했고요. 동대구 반도유보라 3억 7천. 야, 이 인근에 입주 앞둔 곳들, 이제 2023년 입주 앞둔 곳들, 이런 것들 가격은 야, 짐작이 좀 가겠더라. 죽곡 한신유 플러스 가격 3억 6,500, 3억 6,500, 5억 8천까지 갔던 것이 2억, 야, 2억씩 떨어지는 게 많더라. 월베 힐스테이트 거래 2건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가격이 3억 중반, 3억 중반, 그것도 5억 중반까지 거의 갔었던 물건이 고점 대비 30% 이상, 35% 정도 하락하는 것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 이안 동대구 59제곱미터 치고는 가격 잘 받은 느낌이에요. 근래 이런 가격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 혹시 LH 아닌가? LH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2017년 이후의 아파트들 뭐든지 아무튼 의심부터 듭니다. 이거 좀 의심 들지 않나요? 매매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면서 노원 현신더유 이것도 분명히 LH 의심 물건이죠. 아직 2017년 이후의 아파트들 이 가격들이 분명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지금 12월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수가 허수일 수 있겠더라. 노원 한신도요 아직까지 세트로 많이 묶여 있어요. 이 가격들 2018년도 아파트 이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LH 거래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더라. 아직 전체 거래량 중에서 한 200개 정도는 허수라고 보고 제외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알 수 없더라는 거죠. 얼마나 매입했는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호당 매입 상한 금액 3억 8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3억 8천만 원 이하의 조금 외곽 지역에 안 팔릴 법한 아파트들 LH에 충분히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 연도를 보면은 거의 다 2017년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들, 입주한 아파트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노원 한신도요, 협성 유폴의 죽곡이라든지 안 팔리는 물건들 LH가 이렇게 도와줍니다. LH 이렇게. 야, 그럼 사람들이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좀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야, LH가 또 사줄 건데 지금 컨디션만 어느 정도 양호하다면 또 분명히 LH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건데 시장에 싸게 매물로 내놓을 것인가? 안 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 유불리를 따져서 정책적인 부분 했을 때 뭐 나라 돈, 눈먼 돈 취할 수 있으면 취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건당 거래대금 작년 말까지 오르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전부 다 눈치 보기 하는 그런 형국. 1월의 거래량은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3억 미만 비중은 떨어지는 추세. 6억 이상 거래량 1월달 들어서 조금 살아나는 게 싶었더니만 대다수가 12월 달에 이루어졌던 수성구 지역 거래들 거의 다 대다수가 12월 달에 있었던 거래였나 봅니다. 아직까지 6억 이상 비율은 높아지지 않는 모양새고요. 야, 그러면 LH 관련해서 누가 잘 팔아먹었냐 보면 이 북구에 사는 분들 좀 조직적으로 잘 움직인 것 같아요. 동구에 사는 분들, 달서구에 사는 분들, 12월 거래량이 좀 양호했던 지역들 보면은 요거 LH빨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 분양권 거래량 9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직거래 비율 여전히 높더라. 월 초에는 조금 더 많이 높아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빌리브 프리미엄 0.1에서 0.2억 정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먹는 그런 장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요거 옵션이 거의 없는 물건 11억, 옵션 많은 거는 11억 4천까지, 옵션 없는 것은 6억 8천까지.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은 어떤 집은 A라는 집은 인테리어가 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3억을 받았어요. 근데 B라는 집은 인테리어가 없는 상태라도 이 A라는 집 3억 받았으면 얘랑 같이 놀라 그래요. 떨어지는 시기에 되니까 지금 인테리어 뭐 이런 이야기도 잘 없고 한데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에 따라서 지금 또 천지 차이를 보이기도 하죠. 나머지 가격들 조금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은 대구의 오페라 W 계속 4억 후반대 거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동인동 센트럴 대원 칸타빌 이런 아파트가 있나 이런 느낌. 많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아파트, 엄청난 시장 분위기죠. 6억 4천 84제곱미터 대단하다. 요거 직거래인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가격대 점점 이제 거래되는 가격대가 요런 가격대 4억대 후반, 5억 해봐야 5억 초반. 또 작년 이맘때 분위기하고는 다르죠. 작년 이맘때는 한 그래도 5억 3천, 5억 5천 이맘때가 주류를 잃었다가 뭐 규제가 해제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5억 5천을 살짝 넘어가는 느낌? 이제 그러던 것이 다시 서서히 거래량도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시장 분위기도 더 침체의 국면으로 가니까 가격은 조금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대구 그렇게 힘있게 나가지는 못합니다. 월세 거래가 더 많아져야지 좀 이 위기가 타개될 것 같습니다. 12월달 전세 거래량 많지 않았구나. 그나마 1월의 거래량은 조금 낮게 출발하네요. 고점 대비 밑에 전세 가격 또 앞부분이 너무 길어져서 네 전세 부분은 조금 건너뛸게요. 대충 가격 보면 빌리브 스카이 주상복합 요것도 입주한 지 좀 됐죠. 제가 어제 여기 걸어서 임장을 한번 가봤는데 밑에 상가 공실 굉장하더라는 부분. 전세 가격 3억 2천 3억 5천이면 잘 받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금리 높았던 시절, 금리 낮았던 시절 생각하면 얘 전세 7억에 들어갔는 거예요. 금리 낮았던 시절로 생각하면. 이렇게 7억 전세 납득이 가시나요? 안 가시잖아요. 2020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나머지 일반 중산층들이 들어갈 만한 가격들은 4억 초반에 있던 것이 2억 중반으로 왔다. 이것이 거의 시장의 느낌이지 싶어요. 4억 초반에 있었던 것이 2억 중반으로 왔다. 전월세 비중, 전세가 이렇게 높은 1월달, 지금 거래가 아직 많지는 않았지만 전세 200건, 월세 한 100건 정도 거래되는 이런 흐름이면 올해 물량 쳐내지 못해요. 이 전세 물량을 압도하는 월세 거래량이 나와줘야지 시장의 춤통이 좀 트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엔 좀 무리한 점이 많죠. 어제 많은 곳을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요. 멸실한 곳이 상당하더라. 멸실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이미 집을 사거나 뭐 해가지고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멸실하고 있는 곳 있나요? 두드러 부수고 있는 곳 있나요? 아니죠. 이미 다 두드러 부숴놓고 지금 이제 뭐 바다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일에 진척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멸실했던 곳, 멸실하고 공사 지금 마무리되는 곳도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은 와 넘쳐나는 빈집들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2천 전년 말보다도 한참 더 떨어진 모습. 아직 200건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고요. 네, 4억 이상 비중 월세 거래량 얘가 작년에도 연초에 좀 많았었잖아요. 올해도 얘가 빵 치고 나와줘야 됩니다. 정말 한 2,000건 월세 거래량이 2,000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줘야지 올해 시장은 그나마 좀 물량이 소화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갈 텐데 그렇게 소화시켜줄 만큼 인구가 유입된다든지 그런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전월세 시장에 있어서도 전세자금 대출도 이 젊은 층은 자기 자본 비중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 전체 임대 거래량 1월달 현재 300건 정도 진행되는 모습. 작년 말 거래가 좀 줄어드는 모습. 10월달 거래는 좀 많이 살아났었네요. 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